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보이시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팟캐스트로 보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3월 1일 N취정 비밀과의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모두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또 오늘 방송을 처음으로 저희 방송 엔터 취업의 정석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네네.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N취정 비밀과에는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서만 진행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N취정 비밀과에는 엔터 취업의 정석 오늘 특별한 공간에서 총 2교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 1교시는 비공개로 진행했고요. 궁금하겠다. 이렇게 2교시는 보이는 팟캐스트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2교시를 공개하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아쉬움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오늘 N취정 비밀과외가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걸 듣거나 보고 계신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N취정 비밀과외를 더 빛내주기 위해서 오늘 또 와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함께할 N취정 크루분들, 게스트분들 소개합니다. 네. 먼저 N취정 크루 두 분, 정재민 팀장님, 나이원 팀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취정의 고문이었는데 오늘은 크루네요. 신의개발팀을 지나고 지금 모 회사에서 A&R 팀을 맡고 있는 정재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취정의 벌써 네 번째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강이나 앞선 강의에서 인사 많이 드려가지고 지금은 A&R 업무 하고 있고 이제 인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오늘의 주인공들이시죠. 취준생을 대표해서 와주신 저희 게스트 세 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한 분씩. 네. 종창씨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R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살 이종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황민정이고요. 저는 A&R과 신인개발 직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차미혜고요. 저는 매니저 직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N취정 크루분들 영원히 이제 함께할 크루분들과 게스트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 풀고 서로도 알아볼 겸 오늘 게스트분들께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눠볼 텐데 모두 엔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분부터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미애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년 정말 매 개월 매일매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소믈리에도 준비해보고 정치 쪽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과연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20살 때까지는 공부만 조용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가 평생을 일해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조금 제가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런 나로 인해서 좀 주변도 좀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 진로를 바꿔왔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다가 이제 무대에서 뛰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것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워낙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티벌 스텝 알바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그냥 단순한 작업인데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막연히 이제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작은 광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짐 들어주고 배터리 갈아주고 그런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촬영 현장에서 그러한 팀원이 돼서 도움을 주고 거기에 참여하고 무대 뒤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업계에 들어가고 싶다 막연히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무대 뒤에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직무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나한테 가장 알맞는 직무는 뭘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찾아봤는데 막 찾아보다가 매니저 업무가 들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가장 아티스트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해서 일단은 마음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무슨 말인지 말 되게 잘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첫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평생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좀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관심 갖게 되다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했더니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문을 대차게 박차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엔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과 비슷하게 음악을 저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리지만. 근데 이제 가장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연예인이 학생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도 그래서 연예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인기 있었는데 이제 뭐 K-pop 스타 같이 대표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런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사가님이신 김이나 작사가님이 쓰신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A&R을 하셨던 일에 대해서 A&R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 또 A&R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인터뷰 내용 그런 거 보고 A&R이 프로듀서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목표를 딱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사실 정말 모든 업계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엔터 쪽은 사실 사연 없는 취준생분들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오늘 사실 그리고 저희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정재민 팀장님, 나이원 팀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엔터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되게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네, 이번에는 종창님부터 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A&R 목표를 갖게 된 그 시기가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이었어서 되게 빨리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이나 전공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전공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음악을 전공하면은 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취업을 하는데도 우대 조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음악 전공을
시작을 했었어요, 작곡 전공을.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기획이었고 작곡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말 해야 하나라고 목표가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많이들 공감하시는 정보나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있어서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윤정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한 지 2년? 3년 정도 되니까 어떤 정보 부족에 대한 그런 게 아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약 없는 기다림과 그쵸.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하진 않지만 내실에 있는 회사들이 분명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보는 정말 얻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네네. 저희가 더 분발해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조금 어려움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하는 직무가 매니저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도 많고, 또 아티스트 케어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남성이시거나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 분들 선호할 것 같아서, 일단 작고 여성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점이 가장 일단 마음에 걸려요. 제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하고 하면은 정말 준비해서 그거를 준비할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일단 선에서 그어내는 기준이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까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일단은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좀 엔터 업계 제대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는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해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까봐 그런 걱정도 있어요. 오래 준비해 오신 분들에 비해서. 다 대체적으로 뭐 정보 부족, 그리고 이제 끝없는 기다림만, 그리고 정확하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사전 토크는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민지님 오늘 진행되는 엔치정 비밀가에 대해서 진행 방식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엔치정 비밀가의 그 엔치정 크루분들, 그리고 취준생을 대표하는 저희 게스트 세 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직접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그 취준생 대표 게스트 분들께서 그동안 궁금증을 모두 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쉽게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답변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원래 문제풀이는 그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메일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직접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윤정님부터. 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신인개발팀 업무인데요. 네. 어떤 성향이 강점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인개발 업무가 알고 싶습니다. 네, 신인개발팀 아이콘. 네. 신인개발팀 아이콘. 우리 이 시간에도 열심히 각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그 신인개발 업무는 그 써주신 질문을 봤는데 캐스팅 팀과 트레이닝 팀이 다예요. 그게 다기 때문에 그 일단은 캐스팅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져서 뭐 온라인 캐스팅, 그 다음에 뭐 해외로 가는,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캐스팅, 아카데미, 뭐 로드, 그 다음에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송 오디션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가능한 혹은 이제 필요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는 팀이 있고,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뭐 노래부터 뭐 춤, 외국어, 인성까지 시간표를 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아마 연습하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장기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춤형으로 이 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
팀에서 역할이어서 뭐 굉장히 두 파트 모두 엔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뭐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인개발팀에 취업을 할 때 역량은 일단은 캐스팅 팀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뭐 바로바로 친구들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아카데미 같은 데를 가더라도 더 좋은 아카데미를 가기 위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좀 이런 것처럼 기다리려면은 인내심이 좀 강해야 돼서 이런 좀 집요한 성향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트레이닝 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관적인 경향이 막 들어가다 보면은 자칫 이제 그 연습생들도 어떻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닝 팀이 너무 좀 주관화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좀 그것도 조금 배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조금 면접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네네. 있는,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연습생이어도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냉정해야죠. 왜냐면 친구들이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멘탈도 많이 흔들릴 거고 공부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그 친구들도 기약이 없고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가장 최측근에 있는 트레이닝 팀도 그만큼 이제 좀 집중해서 같이 이 친구들을 컨트롤 해줘야지 좀 서로 허비되는 시간을 안 보낼 것 같고, 그러려면 좀 냉정한 판단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데뷔가 가까워질수록 어느 정도는 좀 매니저의 역할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데뷔가 가까우면 이제 뭐 아티스트들 외적인 케어나 뭐 이런 부분들 할 때 이동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면 넘어가면 이제 매니저 팀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애매모호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는 매니저분들 해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작게는 뭐 아까 많이 얘기 나왔던 운전부터 해서 좀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신인개발팀은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가뜩가나 그 연습생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냥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케어를 한다는 업무는 정말 그 면접을 볼 때도 되게 굉장히 신중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육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약간 제가 봤을 때 신인개발팀, 그러니까 캐스팅 트레이닝은 사실은 약간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을 사실 다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면접을 준비하실 때 신인개발팀 같은 경우는 그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친구를 많이 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트레이닝 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가까이 연습생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이 가고 얘가 안 됐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사적인 감정을 들이지 말고, 이건 이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연습생에게도 선을 그어주고, 너가 여기까지는 해야 돼라고 끌어줄 수 있고, 약간 그런 뭔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뭔가 그런 사람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만약에 아티스트로 생각을 하면 이 친구가 실력적으로는 너무나, 그쵸.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매력은 이 친구가 훨씬 더, A라는 친구가 훨씬 더 센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B라는 친구한테 끌려. 그쵸. 이럴 때 뭔가 고민, 그쵸, 이런 게 그쵸.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어느 회사에서 했었던 보석상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냥 YG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보면 보석한. 아마 중도의 연습생들을 탈락을 신인개발팀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되게 힘든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친구들에 가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확실히 그 신인개발팀의 팀 자체의 직원들의 멘탈이 조금은 되게 냉정하고 강해야지 맞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충격받아가지고 애들 위로도 못해주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정말 지금까지 연습 잘 했고 앞으로 너의 길을 가라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죠. 맞아. 그치. 그리고 사실 그때 무렵이 굉장히 자아가 이제 막 그쵸.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신개발팀 친구들 보면 멘탈도 네네. 힘들고.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멘탈이네요. 멘탈이네요. 네. 강한 멘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그 종착님 혹시 궁금한 네. 내용, 네. 이거 근데 약간 1교시 때 했는 거 네. 상관없어요. 네, 저는 음악 A&R이 되기 위해서 음악을 전공했고 또 외국어도 잘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외국어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외에 A&R이 되었을 때나 또는 되기 위해서 어떤 A&R만의 그런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에 되게 고민이 많았고 또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음악을 전공하시는 다른 분들은 갖지 못한 음악 전공자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잘 쌓고 계시고 또 외국어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외국어가 점수나 어학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실무에 적용해서 회화 능력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전에 다른 그 수업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영어 스펙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영어로 된 기사가 있으면 그거를 간단히 번역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만약에 기사 서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조금 번역을 해서 사내에다가 내가 뿌려줄 수 있는 약간의 국어 능력도 포함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의 실력이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학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회화 부분 그리고 간단한 독해 능력 정도만 탑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그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A&R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 음악가 전 세계적으로 음악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차트는 물론이고 해외 차트들은 다 기본적으로 주마다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어떤 음악, 어떤 아티스트, 어떤 트렌드가 인기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현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음악이 인기 있는지를 계속 그런 모니터링이 이제 쌓이다 보면 아마 그런 걸 보는 시각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사실은 이거는 뭐 비단 A&R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 일에서 사실 모든 일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A&R 담당자가 정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채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아티스트 그 다음에 해외 파트너, 그러니까 그 해외 파트너도 그렇고, 국내에 이제 거래처들, 뭐 그게 퍼블리싱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반 유통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고, 또 내부의 팀들과도 또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지금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팀 프로젝트랄지 이런 좀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를 준비할 때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계속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A&R도 역시 멘탈, 그러니까 정신과 몸의 건강인데 거의 제가 A&R로 일했을 때도 거의 24시간 대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이제 회사분들이랑 일을 하는 거고 저녁에는 작가분들과 아티스트분들과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두 그룹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이제 그 담당자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커뮤니케이터인 A&R 담당자는 거의 24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체력, 운동을 체력, 멘탈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지면은 마음도 또 건강해지더라고요.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바로 깨지니까 그런 좀 약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짝짝짝짝. 네.